1592년 임진왜란이 터진 그 해, 전라도에서 의주까지 죽음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왜군이 팔도에 가득했습니다. 그 길을 가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17세 소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는 노비였습니다. 장계를 들고 적진을 뚫어야 했습니다. 권율 장군은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계는 선조에게 전해졌습니다. 44년 뒤 그 소년은 충무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는 충무공이 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부 노비에서 무신으로 정충신. 1576년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향청의 좌수 정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노비였습니다. 조선의 법은 냉정했습니다. 어머니가 종이면 자식도 종입니다. 정충신은 노비로 태어났습니다. 글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총명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빠르고 민첩했습니다. 17세에 정병이 되어 권율 장군의 휘하에 들어갔습니다. 그해 임진왜란이 터졌습니다. 전라도 전투 상황을 선조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권율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의주까지 가는 길 왜군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가겠습니까? 정충신이 자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17세 노비 전장을 모릅니다.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권율은 잠시 정충신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계를 건넸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정충신은 얼굴에 오칠을 해 나환자처럼 변장했다고 합니다. 장계는 한 줄 한 줄 꼬아 망태기로 만들어 적의 눈을 속였다고 합니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장계는 의주 행제소에 도착했습니다. 선조는 소년을 불렀습니다. 말을 들었습니다. 17세 적진을 뚫고 왔습니다. 선조는 명을 내렸습니다. 면천시키라. 정충신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병조판서였던 이항복이 소년을 불렀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총명하고 말이 조리가 있었습니다. 이항복은 책을 주었습니다. 좌시춘추 사기 여러 책이었습니다. 정충신은 한 번 보고 외웠습니다. 이항복이 탄복했습니다.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해 가을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기재사초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말이 유창하였는데 극히 조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사랑하였다. 이항복이 특히 아꼈다. 같은 이불에서 자고 길 갈 때에도 꼭 동행하고 앉을 때에도 꼭 붙어 있었다. 사람들이 그를 이 판서의 별실이라고 하였다. 정충신은 이항복의 집에 머물며 학문을 익혔습니다. 무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1602년 명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여진족의 정세를 파악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1608년 조선 보만호가 되었습니다. 1614년 위성원 종공신 2등에 책록되었습니다. 1617년 일본의 사신으로 갔습니다. 종사관 이경직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에도 막부의 안도 시게노부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사신 일행이 모두 문관이 맞느냐? 역관 최이길이 당황해 거짓으로 답했습니다. 문관이 맞습니다. 안도가 정충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희를 내가 전장에서 알았으니 분명 무관이 맞을 것이오. 이경직이 놀랐습니다. 1618년 스승 이항복이 인목대비 폐모론에 반대했습니다. 북청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충신도 함께 반대했습니다. 스승을 따라 유배지로 갔습니다. 이항복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정충신은 스승을 간병했습니다. 백사북천일록을 남겼습니다. 1618년 8월 이항복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정충신은 유해를 포천으로 모셔 안장했습니다. 사흘 후 전투가 있었습니다. 명나라와 조선군이 후금에 대패했습니다. 정충신이 다시 등용되었습니다. 만포첨사가 되어 국경을 수비했습니다. 1621년 광해군의 명으로 후금에 다녀왔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반대했습니다. 국서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국서 없이
광해군의 뜻을 전하러 갔습니다. 요양성에 도착했으나 누르하치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금의 정세를 파악했습니다.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후금의 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큰일이라고 했습니다. 광해군 시절 정충신이 없으면 외교 일정이 정지될 정도였습니다. 외교와 첩보에서 유능했습니다. 이부, 이괄의 난, 억울한 누명. 1623년 인조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냈습니다. 인조가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반정 공신들 사이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이괄은 2등 공신에 그쳤습니다.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었습니다. 1624년 1월 고변이 들어왔습니다. 문해, 허통, 이후 등이 상변했습니다. 이괄과 이괄의 아들 이전, 한명년, 정충신, 기자헌 등이 역모를 꾀한다고 했습니다. 엄중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충신에게는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조사 끝에 무고임이 밝혀졌습니다. 조사 담당관들은 고변자들을 사형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집권층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이괄을 붙잡아와 국문하자는 건의였습니다. 인조는 이괄과 정충신은 체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 이괄의 아들 이전을 한양으로 압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금부도사와 선전관이 영변으로 갔습니다. 이괄은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잡혀가면 자신도 온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부도사와 선전관을 죽였습니다. 1624년 1월 22일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만 2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장만을 도원수로 삼았습니다. 정충신을 부원수로 삼았습니다. 정충신은 억울했습니다. 자신도 역모 혐의를 받았습니다. 무고로 밝혀졌으나 의심의 눈초리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위기였습니다. 이괄군은 황주 신교에서 관군을 대파했습니다. 마탄에서 또 관군을 격파했습니다. 개성을 지나 임진강을 건넜습니다. 인조는 한양을 버리고 공주로 피난했습니다. 2월 11일 이괄군이 한양에 입성했습니다. 흥안군을 왕으로 옹립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 도성을 떠난 사태였습니다. 그러나 정충신과 남이흥이 움직였습니다. 장만은 병력을 전부 정충신에게 맡겼습니다. 정충신은 길마제에서 이괄군을 막았습니다. 병력은 2,000명이었습니다. 이괄군은 1만 명이었습니다. 정충신은 지형을 이용했습니다. 견고한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괄군이 공격했습니다. 관군은 버텼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이괄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충신군의 진지는 굳건했습니다. 이괄이 도망쳤습니다. 정충신과 남이흥이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쫓지는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괄이 자멸하도록 내버려뒀습니다. 백성들이 한양 성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이괄군은 후퇴하지 못했습니다. 광주, 이천으로 패주했습니다. 2월 15일 경안역 근처에서 이괄은 부하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괄의 수급이 공주에 도착했습니다. 2월 22일 인조가 환도했습니다. 장만, 정충신, 남이흥 등 32인을 직무공신으로 포상했습니다. 정충신은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나라를 구했습니다. 금남군에 봉해졌습니다. 그러나 의심의 눈초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역모 사건에서 정충신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1624년 박홍구가 광해군 복권과 인성군 옹립을 시도했습니다. 1628년 임추정과 유효립이 또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역적들을 문초하면 정충신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모두 무고였습니다. 그러나 천출이라는 이유로 관리들은 정충신을 경계했습니다. 이괄의 난을 계속 거론했습니다. 정충신을 한직으로 보냈습니다. 더 크게 중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3부 나라가 버린 명장. 이괄의 난 한 달 후 인조가 정충신과 남이흥을 불렀습니다. 후금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충신이 말했습니다. 후금의 군사가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야전에서는
후금 기병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성을 이용한 수비전을 해야 합니다. 정충신과 남이흥이 안주성 방어를 주장했습니다. 광해군 때는 67천 명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34천 명으로라도 복구하자고 했습니다. 인조는 술과 안주, 표범 가죽을 하사했습니다. 그러나 병력을 늘려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아니,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인조 정권은 중앙군 강화에 주력했습니다. 훈련도감, 호위청, 어영청, 총융청을 신설했습니다. 수도권 방위 병력을 2만 5천까지 늘렸습니다. 그러나 서북 방어선은 버려졌습니다. 정충신의 운신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인조 반정 후 서인은 북인을 철저히 처벌했습니다. 이이첨, 유희분, 기자헌이 처형당했습니다. 박승종은 처벌이 두려워 자결했습니다. 북인들은 반발했습니다. 광해군 복권과 종친 옹립을 시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정충신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정충신은 이괄과 친분이 있었습니다. 광해군 시절 함께 일했습니다. 역적들이 문초에서 정충신이 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무고였으나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정충신이 부원수에 임명되었습니다. 무난하게 수비했습니다. 그러나 이괄의 난으로 입은 피해를 복구하지 못해 큰 활약은 하지 못했습니다. 남이흥은 안주성에서 장렬하게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불 속으로 뛰어들며 외쳤습니다. 조정 때문에 군사훈련 한번 못해본 것이 억울하다. 정충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준비했으면 막을 수 있었다고.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1633년 조정에서 후금과 단교하려 했습니다. 정충신이 반대했습니다. 청나라와 화의를 주장했습니다. 당진에 유배되었습니다. 후에 장현으로 이배되었다가 풀려났습니다. 1634년 포도대장, 경상도, 병마절도사를 지냈습니다. 1636년 3월 정충신이 우려한 대로 조정은 청과 단교했습니다. 추전론이 득세했습니다. 병자호란이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충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1636년 5월 4일 병으로 관직에서 은퇴했습니다. 와병 중이었습니다. 61세였습니다. 6월 6일 숨을 거뒀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몇 달 전이었습니다. 인조는 정충신의 병을 돌봐주고 슬퍼했다고 기록에 있습니다. 1685년 충무공 시호를 받았습니다. 사관들은 기록했습니다. 광해군 시절부터 그가 없으면 국방 업무가 중단될 정도로 유능했다. 인조 시절에는 그를 조금만 더 중용했더라면 아쉬움을 표하던 평가가 있다. 천출이라는 이유로 관리들이 이괄의 난을 계속 거론하며 정충신을 한직으로 보냈다. 더 크게 중용할 수 없는 계기가 된 것이라 한다. 정충신은 저서를 남겼습니다. 만운집, 금남집, 백사북천일록입니다. 백사북천일록은 스승 이항복의 유배일지입니다. 만운록은 최명길과의 군사대담을 실은 책입니다. 천문, 지리, 의술, 복서에 밝았다고 합니다. 청렴하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금남로는 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충남 서산시에 그의 묘가 있습니다. 진충사에 그를 모십니다. 역사는 그를 기억합니다. 노비에서 시작해 충무공이 된 사람, 이항복의 제자이자 권율의 신복, 이괄의 난을 진압한 1등 공신,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나라를 구한 사람, 광해군 시절 외교와 첩보로 나라를 지킨 사람, 인조 시절 더 중용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을 남긴 사람. 그가 만약 제대로 중용되었다면 어땠을까요? 병자호란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정충신은 끝까지 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충무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수많은 영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빛나는 영웅도 있었고 그림자 속의 영웅도 있었습니다. 정충신은 그림자 속에서 나라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묘는 서산 마힐산 중턱에 있습니다. 조용히 역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